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실적 발표 후 반등하는 2차전지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뭐 다 했습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아직 발표를 안 한 기업은 에코프로 그룹이 있는데 SK부터 좀 보도록 하면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실적은 차치하고 향후 이제 투자 계획표를 좀 보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이제 헝가리 공장 이야기 나오고 미국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퍼즐이 합쳐가지고 먼저 좀 보면 이건 테슬라의 이야기인데 테슬라 FSD 이야기가 잠깐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돌려서 미리 보기로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의 추이인데 최근에 약간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저점을 잡지 않는나 봤는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오늘 4월 29일 기준으로 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4월 초에 한번 나왔었고 또 지난 2월 달에 가장 강했었죠. 이때 이제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991에서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림을 좀 갖추고 있고 마침 주가 관점에서도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아까 리튬 사업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LNF 같은 경우는 14만원 형성하고 벌써 25,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맞춰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SK온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고요. 역시나 적자는 났습니다. 3천억 정도 배터리수의 적자가 났는데 한국, 유럽, 미국, 중국 공장 4개 공장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서삼 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의 이제 가동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아직은 뭐 미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히 아니겠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유럽 쪽 SK이노베이션이 지난번에 보면 9조원 13조 정도 또 수주한 게 있죠. 3월 달에. 헝가리 1, 2 공장 중에서 이제 2반차 같은 경우가 24년도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근데 용량이 꽤 크죠. 기존 코마롬 두 군데보다 30GWh 아우니까 상당히 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25년도 정도로 약간 막연하게 좀 던져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미국은 그래서 조금 더 25년도 정도는 가야 여기 보면 US가 24년도는 거의 올해는 크게 변화가 없고 말라야 내년도 정도에 좀 기대를 하는 요인이고 중국 같은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옌청시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23년 기준으로도 SK온의 배터리 기가 파워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44GWh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옌청시 쪽 요쪽 라인을 하반기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캐파가 대략 5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LG엔솔이나 포스코나 대부분 기업들이 현재까지 발표됐던 실적, 뭐 양극재 판매 단가가 하락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정도에 대한 희망을 좀 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요 정도만 보면 되고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팩트를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테슬라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올 4월 지금 29일날 가장 핫하죠. 원래는 아니고 앨런 머스크 CEO가 인도를 방문 예정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다 그거는 갑자기 취소가 됐고 4월 28일 중국을 방문해서 또 중국 2인자로 할 수 있죠. 리창 총리를 만났었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때 요때인데 그러니까 4월 25일이죠. 실적을 발표할 때 사실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고 우리가 크로스 마진 시키면 GPM 같은 경우도 17%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테슬라의 뭐 FSD 포함해서 새로운 목걸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8월 달에 공개될 뭐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이란 걸 발표하고 나서 모멘텀에 좀 반응하는 속도가 가히 긍정적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 어쨌든 주가 관점에서는 좀 그 지겹던 다시 180달러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160달러 정도의 강한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쇼크브 물량도 나왔다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좋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월봉에서는 잘 안 보여도 주봉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FSD 이야기는 사실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테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모델 S와 모델 3와 모델 Y가 누적 17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6만 4천 위안이니까 우리 돈 지금 190원 정도 하죠. 위안당, 1위안당.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FSD 장착되는데 12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장착된 차를 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FSD에 보급하게 되게 되면 뭐 단순 계산할 때는 5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 거 한 3대 정도만 설치를 해도 차 한 대 파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그림에서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 둔화 자체를 이러한 모멘텀감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테슬라의 이 주가 상승도 하나의 퍼즐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고요. 자, 이런 이야기도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잠깐 봤지만은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고환신이란 말이에요. 이고환신. 중국의 이제 노후 전기차나 가전제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아까 저 테슬라 이슈도 맞긴 맞습니다. 테슬라 이슈도 맞긴 맞는데, 테슬라의 FSD는 단순하게 테슬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기타 중국 관련 전기차 자율주행 업체도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이제 전기차의 침투율이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전기차 기업들은 전기차 기업대로, 그리고 리튬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고환신이라는 중국발 부양책도 있고 또 저런 이슈도 있다 보면 약간은 리튬 선물의 움직임 자체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튬 선물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SK온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고, 여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실적 자체가 부진하게 나왔단 말이죠.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너무 크게 제가 지워버렸는데, 여기 있죠. 이 다리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 예. 여기 보면 SK온의 실적인데 좀 이야기 길어지네요. 예. AMPC액도 4분기 2,400억에서 385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고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SK온이 2차전지 쪽에서만 해도 매출대로 줄었는데 1조 6천억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덜 팔렸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천억 정도 적자가 계속 됐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배터리 회사들의 공통점, 판가 내려가고 재고사 물량 조정으로 판매 물량이 안 나간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운영 최적화라든지 점진적 출하량 증가를 예상한 이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퍼즐들 자체도 시장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시 뭐 20만 위안이 가고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닥을 다지난 흐름에서는 제가 적어둔 이 흐름 자체가 나름대로 반등이란 단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러면 마치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엘버말이란 리튬 회사의 주가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다면 시장 관점에서는 투심이 완화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제가 주식 클래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정적으로는 자금의 수급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하이닉스는 조금 별개긴 한데 지배력이 약화되는 정도도 다른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게 계속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29일자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뭐 심지어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긴 하고. 근데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면 뭐 물론 다 도로도로 퍼져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잡히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SK가 보이고, 이노베이션도 보이고, 퓨처엠도 보이고, 그쵸?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난 한 3월 18일부터 4월 중순까지 내려왔던 이 압도적인 쏠림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한 가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이 기업, 5월 3일날 예정된 바로 이 기업의 실적 발표도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긍정적 의미의 새로운 시그널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퍼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퍼즐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이게 저점을 형성해서 뭐 지금부터 이 시세로 쭉쭉쭉 간다고 이렇게 보기 그렇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